들으면 건강해지는 건강을 읽어드려요입니다. 몰입, 최고의 나를 만나는 기회. 아프리카의 초원을 거닐다가 사자와 마주쳤다고 하자. 이때는 이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갈까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을 것이다. 이 상태가 바로 몰입이다. 몰입 상태에서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 능력을 발휘하는 비상사태가 발동한다. 자신을 초긴장 상태로 만들어 모든 것을 잊고 오로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잠재된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것이다. 이러한 몰입적 사고는 과학, 비즈니스, 학습 등 여러 분야에서 그 위력을 발휘해 왔다. 중력의 법칙을 어떻게 발견했느냐는 질문에 뉴턴은 그것 한 가지만을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아인슈타인은 또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은 틀리고 100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맞는 답을 찾아낸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소프트뱅크 송정희 회장도 몰입적 사고를 통하여 수많은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고 혼다의 창업자인 혼다 소이치로도 몰입적 사고로 엔진을 개발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몰입적인 사고를 하기로 유명하다. 버핏이 설립한 회사인 버크셔의 직원은 버핏은 하루 24시간 버크셔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Think Week라는 사고 주간을 두어 1년에 2번 인적 없는 외딴 별장에서 일주일씩 시간을 보낼 만큼 몰입적 사고를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전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사고 주간의 몰입적 사고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극한의 몰입을 지속함으로써 해결점을 찾아낸다는 것이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그들의 머리를 따라잡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절한 방법을 알고 노력한다면 이들이 사용했던 몰입적 사고는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다.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몰입적 사고를 따라할 수만 있어도 우리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나 역시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아주 특별한 몰입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모든 시간과 마음을 다해 오로지 주어진 문제 하나만을 생각하는 바로 그런 몰입 상태 말이다. 이런 지극한 몰입 상태에 이르면 몇 날이고 몇 주일이고 내내 그 생각만 하고 그 생각과 함께 잠이 들었다가 그 생각과 함께 잠이 깬다. 이런 몰입 상태에서는 문제 해결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떠오른다. 이때의 감정적인 변화도 매우 특별하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솟구치고 호기심이 극대화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지고의 즐거움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바로 사고하는 즐거움이다. 이 사고하는 즐거움은 몰입에 뒤따라오는 것으로 작은 노력으로도 고도의 몰입 상태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일단 몰입 상태에 들어가기만 하면 문제가 풀릴 때까지 며칠이고 몇 주일이고 심지어 몇 년까지도 몰입 상태를 지속할 수 있다. 적어도 몰입적인 사고를 하는 동안은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몰입적 사고가 다양하고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내가 몰입을 통해서 얻은 성과들 또한 몰입 이전의 내 능력으로는 평생을 연구해도 얻기 힘든 것들이었다. 7년 동안의 몰입 체험은 의도적인 노력으로 어떤 일에 몰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가치관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다시 말해 의도적인 노력으로 내가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몰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과 삶의 행복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까지 찾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몰입이 어렵거나 복잡한 것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없이 몰입하기도 하고 몰입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번지점프와 같은 가상의 위기 상황을 만들어 일부러 몰입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왕이면 업무나 학습 활동에 몰입하여 높은 기량도 쌓고 즐거움도 얻는 게 더 좋을 것이다.
이것은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방법을 터득하면 삶의 희망을 찾을 수도 있다. 놀아도 몰입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몰입하지 않으면 행복을 경험하기 어렵다.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해야 할 일을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바로 몰입이다. 이 책에서 나는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경험해온 몰입적 사고 방법을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얼핏 보기에 마라톤은 아무나 도전할 수 없는 초인적인 운동 같지만 적절한 훈련만 거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몰입적 사고 역시 원리를 깨닫고 단계적인 훈련을 거치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몰입적 사고야말로 잠재되어 있는 우리 두뇌의 능력을 첨예하게 깨우는 최고의 방법이며 나 스스로 창조적인 인재가 되는 지름길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몰입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내 안에 숨어있는 천재성을 이끌어내고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만나는 일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직장에서 몰입을 적용하는 방법. 중대한 업무를 촉박하게 끝내야 하는 비상사태에서는 모든 것을 잊고 업무에 몰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으로 위기에 의해 경험하는 수동적인 몰입이다. 이런 수동적인 몰입은 스트레스를 동반하기 때문에 몰입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고 급한 상황이 아니면 몰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동적인 몰입보다는 능동적인 몰입을 추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유리하고 바람직하다. 능동적인 몰입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업무를 자율적으로 하는 습관부터 길러야 한다. 그런데 업무 수행에서 자율성을 주는 정도는 회사마다 다르고 상관마다 다르다. 또한 자율적으로 일했을 때의 성과는 개인마다 다르다. 자율이 지나치면 방종으로 흐르고 타율이 지나치면 수동적이 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면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직장에서 직원의 몰입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회사나 직원 모두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의 일에 집중하라. 몰입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한 번에 몇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대 교수는 강의도 하고 환자도 보고 연구도 한다.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일을 하루에 모두 수행하면 몰입도를 올리기가 어렵다. 그런데 세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강의만 하고 다른 그룹은 환자만 보고 또 다른 그룹은 연구만 한다고 하자. 즉, 각 그룹이 1년에 4개월은 강의만 연속하고 4개월은 환자만 보고 나머지 4개월은 연구만 하는 방식을 돌아가면서 진행한다면 몰입도를 올리는데 훨씬 유리할 것이다. 물론 개인에 따라 이러한 방식이 세 종류의 업무를 동시에 하는 것보다 더 지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속해서 몰입했던 한 가지 업무는 놀랄 만큼 명확하게 이해하고 오랫동안 각인될 것이다. 회의는 짧게 하라. 직장에서 몰입도를 낮추는 대표적인 장애물은 간섭이다. 각종 회의 및 잡무가 여기에 속한다.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올렸다가도 회의 한 번 하고 나면 바닥으로 떨어진다. 잦은 회의가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의 스케줄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여러 잡무들이 집중도를 분산시킨다. 중요한 일에 몰입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의 확보가 중요하다. 잡무 처리 시간과 중요한 업무 처리 시간을 분리하여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면 몰입도를 올릴 수 있다. 필요 없는 정보의 차단도 중요하다. 출퇴근 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신문을 보거나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는 대신에 업무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실제 업무를 할 때 쉽게 몰입이 되어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주제도 가급적이면 업무와 관련된 것이 좋다. 먼저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배경을 공부한다. 그리고 연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생각한 다음 실험 등의 연구 활동에 매진한다.
한 달 동안 연구 활동에만 집중적으로 매진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난다. 뒤이어 일이 재미있어지고 결과가 궁금해진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된다. 이런 적극적인 몰입을 활용하면 업무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 직장에서 몰입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음의 3가지를 추천한다. 사고의 방 운영.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같이 모든 연구원에게 독립된 사무실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각 부서에 집중적 사고를 위한 공간, 이른바 사고의 방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면 좋을 것이다. 부서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가장 관련이 많은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가 일정한 기간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기간은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몇 주일까지도 될 수 있다. 사고의 방이 운영되면 자연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뿐 아니라 사고의 방에서 집중적으로 생각만 하는 체험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사고의 체험은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을 올려줄 뿐 아니라 직원들의 사고력 증진, 자신들의 직무에 대한 애착으로 발전할 것이다. 사고주간 도입. 사고주간 프로그램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사용함으로써 그 효과가 입증된 것이므로 소수의 임원들부터 시작하여 효과를 확인하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 좋을 것이다. 사고 주간 중에 완전한 몰입 상태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온다면 기간을 더 연장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시기에는 회사가 노력과 생각을 집중해야 할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 문제들에 대해 최소 일주일간 집중적인 생각을 하게 되므로 사고의 방 운영보다 더 적극적으로 몰입을 적용하는 셈이다. 몰입 전임자의 선정. 경영 컨설턴트이며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의 생각의 법칙 10+1이라는 책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눈에 띈다. 바로 몰입 전임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회사에 들어간 젊은 간부가 사장과 함께 회사를 둘러보고 있었다. 회사 곳곳을 둘러보던 그는 큼지막한 사무실에 안락한 의자가 하나 놓여 있고 한 여성이 거기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널찍한 사무실이 비어 있는 것을 본 그는 사장에게 물었다. 사장님, 이 사무실은 왜 비어 있나요? 아니, 사용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사무집기가 하나도 없게 저는 빈 사무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분은 누구십니까? 저 방 주인이지 누구야? 우리 회사의 부사장 중 한 명이라네. 이야기를 나눌수록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아, 네. 그런데 부사장님께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사장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생각을 한다네. 저렇게 앉아서 생각하는 게 일이라고요? 그런 일이라면 저도 해보고 싶은데요. 그녀가 지난번 제출한 아이디어 덕에 우리 회사가 2천만 달러를 벌었다네. 자네도 꾸준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언젠가 한번 도전해 보게나. 몰입 전임자라는 말 자체가 아직은 생소할지도 모른다. 우선 몰입해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통해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을 골라서 몰입 전임자로 선정한 다음 다른 업무를 경감해주고 1년 중 몇 달을 사고의 방에서 집중적으로 생각만 하게 한다. 물론 생각하다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면 자료도 찾고 외출도 할 수 있다. 이 방식이 몰입적인 사고를 가장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하는 몰입 전담자 제도이다. 이런 방식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것은 시도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효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망하고 추구하는 것을 실현시키는 몰입적 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문제를 화두로 일주일간 몰입을 한 적이 있다. 많은 생각이 떠올랐지만 결국 단순한 2가지 결론을 내렸다. 하나는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자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그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데 그러면 일도 삶도 재미가 없어진다. 일 자체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 되어야 능률도 오르고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공부 자체를 즐겨야 상위 1%도 되고 천재도 될 수 있다. 지금 해야 하는 일, 해야 하는 공부를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목표로 만들어라. 그러면 삶을 채우고 있는 모든 순간이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이 책에서 말하려던 것이 이것이다. 해야 할 일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방법. 나는 그 해답을 몰입해서 찾았다. 마감일이 정해진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자 주위 사람들의 기대가 크면 부담도 커지고 자신의 능력보다 일의 수준이 높다면 의욕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자. 기대가 크고 수준이 높을수록 당신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된다. 몰입은 기대와 부담을 즐기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여 해야 할 일을 즐거운 일이 되도록 만든다. 내적인 몰입으로 사회적인 성과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몰입의 탁월함이다. IBM 한국 보고서에 의하면 초일류 기업일수록 무형자산의 비율이 높다. 2005년 말을 기준으로 무형자산의 비율을 비교하면 지위가 93.4%, 마이크로소프트사가 87.5%, IBM이 84.3%, 인텔이 73.8%, 삼성전자가 63.8%, LG전자가 58.2%이고 금융업을 제외한 국내 상장 기업은 평균적으로 33.6%다. 이것은 국내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하려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무형 자산의 핵심은 우수한 인재이기 때문이다. 지 전 회장이었던 잭 웰치는 내 시간의 75%는 핵심 인재를 찾고 배치하고 보상하는 데 썼다고 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핵심 인재 20명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마이크로소프트도 없다고 말했다. 한 명의 인재를 얻는 것이 많은 재화를 얻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었다. 세계 초일류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인재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다가올 미래 역시 다르지 않다.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사고력과 창의력을 가진 열정적인 인재다. 몰입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생각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허상이지만 집중할수록 눈에 보이는 성과가 되어 나온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을 자신만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만드는 것은 이제 당신이 얼마나 몰입하느냐에 달려 있다.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고 몰입에 이르는 단계를 하나씩 실천한다면 누구든 성공과 행복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